민주당이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 검수완박법, 감사완박법, 또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 예. 해가지고 이른바 입법 독재랄까 입법 횡포를 부리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예. 다 셀 수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또 하나 들고 나온 게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게 이른바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예. 방송법 개정안. 이 방송법 개정안은 원래는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에 과거 야당의 시절에 아주 강력히 주장을 했고 지금처럼 이 공영방송이라는 게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할수록 영국의 BBC라든가 일본의 NHK처럼 그런 그 방송법 개정이 있어야겠다. 그러려고 한다면은 경영진 선출이라든가 또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전부 지금은 사실상 이 여권이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임명하고 그 입맛대로 이렇게 선출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개정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 사람들이 야당 시절에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는데 딱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없어진 일이 된 거예요. 이제 또 야당이 되니까 이걸 하자고 지금 난리 법석을 치고 그 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어떤 순수한 동기에 산다면 뭐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좋은 그건데 지금 자기들이 지금 방송 그 위원회인가요? 그 한상혁 방통위원회 그다음 이런 걸 모든 걸 장악하고 국회까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려면 운영위원회인가요? 운영위원인가?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이사회 말고 이제 이번에는 운영위원회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운영위원을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 내지 이런 방통위에 다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노조. 그게 전부 다 지금 언론학회.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들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쫙 채워 가지고 거기서 사장을 갖다가 임명하도록 한다는 거니까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분리할 때 오히려 그런 걸 하면 정말 그 방송 중립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구나 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자꾸 이제 대통령도 이제 그 불편함을 표시하고 특히 뭐 TBS 같은 그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2월 이후로 예산이 이제 안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어 가지고 교통방송을 중립 내지는 없애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왕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영원히 왜냐하면 거기에 하는 게 전부 다 그 앞으로 시민위원회 이런 게 전부 다 그 사람들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영방송 현재 노영방송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이거는 영원히 진보만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진보 쪽 사장 뭐 보수 쪽 사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립적인 방송 우리 두고 못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지금 입법 독재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것만 지금 입법부가 모든 걸 하는 거지 사실은 독재입니다. 이게 우리 나치 정권이 있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수권법으로 총통이 모든 법을 다 만들 수 있고 처리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결국 히틀러 독재로 해가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난 건데요. 법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죠. 아니 의회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세계 정세가 이러니까 총통이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총통의 모든 권한을 줘야 한다. 의회 권한까지 다 줘버렸죠. 그것처럼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169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법을 만들다 하지만 그 법이 헌법 정신에 헌법이란 게 뭡니까?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다음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방송은 공정해야 된다,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걸 헌법 정신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입법권 가진 걸로 이걸 갖다가 완전히 망치려고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법 개정 이런 거 있죠.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갖다가 말살시키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헌법재판소라도 좀 기능을 제대로 해가지고 빨리 하면 좋은데 지금 검수완박법도 지금 아직도 결론을 안 내고 있어요. 그 뭐 헌재 소장이
그러니까 저쪽 분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원석 씨가 예. 진보 쪽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 입법 독재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나라가 이 아까 우리 여러 가지 그 국회 김의겸 의원 이야기했지만 국회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너무 오만해진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희망은 뭐든지 어떤 세력이 오만해졌다는 것은 이미 쇠퇴의 길로 갈 것이다. 로마도 예? 이 로마가 처음에 강성하게 될 때까지는 어떤 건전한 농민군, 예. 농민들은 검소하고 이렇게 좀 정직하고 이런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 로마가 강성했는데 강성해지니까 귀족들이 속된 말로 띵까띵까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거든요. 예. 오만해지고. 예. 그것처럼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부터 이 김의겸 의원 아까 장경태 뭐 쭉 이야기했지만은 예. 지금 너무 오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게 어떤 말, 태도에 브레이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지름길이죠. 예. 지금 169석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입맛대로 여장수 마음대로 지금 입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안도 공영방송을 국민한테 돌려주는 거 저는 그렇죠. 아주 좋다고 뭐 봅니다. 오케이죠. 여든 야든 누가 집권하든 지금 영국의 BBC라든가 일본의 NHK만 하더라도 국민한테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영국 국민이 예. 여왕은 안 믿어도 예. BBC는 믿어요. 예. 예. 일본 같은 경우도 NHK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죠. 높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KBS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권에 나팔수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 KBS를 보면은 그래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객관적인 그런 보도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려면은 현재의 그런 공영방송을 좀 법을 고쳐가지고 현재는 KBS 이사회는 11명입니다. 예. 근데 여당이 7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당 마음대로 사장도 임명하고 다 그렇게 되니까 여권의 핵심 마음대로 다 임명하는 거고. 지금 문화방송, MBC는 방문진인데 이사회가 9명인데 여당이 여권이 6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 주장을 했을 때는 5분의 3 정도로 해서 마음대로 임명을 못하도록 네. 야당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사의 5분의 3 이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야당 누군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찬성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던 건데 그것도 자기들이 내놓은 아이인데 다 이게 무산을 시키더니 이번에는 그것에 지금 9인 내지 1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25인 운영위원회로 네, 만들고 그 운영위원들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뭐 시민단체, 시청자위원회, 예, 예. 언론학회, 무슨 언노련 뭐 이런 데서 추천해갖고 자기 편으로. 자기 편으로 운영하려고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가 네. 그런 얘기뿐이 안 되는데 지금 특히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동안 한상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내년 7월이면 물러납니다. 네. 그러면 여당 쪽, 윤석열 정부 쪽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방송법을 고쳐가지고 이 공영방송을 예, 예. 자기 것으로 영원히 만들자. 자기 것으로 만들자는. 특히 YTN도 지금 민영화 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MBC의 경우도 사실상 민영화를 해야지 민영방송이랑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 예. 광고도 그러니까 하고, 예. 이제는 이 방송법 개정뿐만 아니라 민영화 방지법안까지 지금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영 방송이든 공기업이든 민영화할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돼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그다음 그 야권까지 합하면 더 되는데요. 180석 됩니다. 이게요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다수가 민주주의는 이제 조종을 울리는 거거든요. 예. 그게 다수의 그 횡포가 되는 거죠. 다수 독재가 그건 독재잖아요. 그건 의회 정치가 아닙니다. 예. 예, 소수의 목소리가 묻히는 순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부터 거의 의회 입법 독재가 시작돼 가지고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까 김유겸 의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 의회 독재입니다. 우리 힘 아니면 너 아무것도 못해. 그다음 그러니까 그 이번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 통과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라는 제도가 과연 이게 맞느냐 이런 의문까지 들 정도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독재는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자기들 입맛대로 다 깎아버리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예산을 예산 뭐 2,200억 깎아버리겠다는데 법무부는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의 경직성경비인데 2,200 깎아버리면은 거기서 뭐 기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또 특활비라 이거 싹 없애버리겠다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미우니까 싹 없애버리겠다. 검수완박 해놓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시행령으로 하니까 이번엔 또 돈으로 또 묶고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물론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또 개수조정 소위도 있고 그런 것도 또 법사위를 다 통과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도 조정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산 문제도 검찰 한동훈만 들어가면 다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동훈 뭐 장관 그 홍보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싹 제로 0원으로 만들어보고 그러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실 이 예산도 지금 다 깎아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용산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속 시설도 많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를 고려 옮겼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까지도 한번 넣어주고 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뭐 지역 화폐란가 이재명표 지역 화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 7천억 1조씩만 빌려버리고 증액해버리고 돈 푸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뭐 169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아도 싸고 특히 입법이라는 거 한번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고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검수완박부터 그렇게 고쳐놓으니까 다시 되돌리기는 정말 지금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나마 시행령으로 좀 운영 미를 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꼴 보기 싫다 해갖고 그래 그러면 이번은 예산으로 당신 한동훈을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 머리 좋은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이 어지간하면 미국의 제4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입법, 사법 외에 언론이 할 정도로 중요한 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4부를 자기 입맛대로 자기 통제에 두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언론 특히 이제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의 관할하에 맞아요. 이렇게 하려는 게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거든요. 신문법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은 뭐 자유 등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방송이라는 게 또 워낙 영향력이 강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자기도 알죠. 뭐 특히 선거 때에서는 방송 영향력을 하는 것. 그래서 언론학자들은 권력은 TV에서 나온다 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이렇게 지금 낮게 나오는 이유도 결국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청자라든가 국민들도 잘 알아야겠지만 국민의힘이라든가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잘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법마저 또 개정이 돼가지고 방송이 야당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면은 5년 내 5년은 고사하고 2024년 총선에서도 아주 결정타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정도라면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